개장 전 꼭 확인해야 할 이슈앤 전략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LNS홀딩스 김선용 대표, IM투자증권 이화진 과장과 유진투자증권 김용재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분 어서 오세요. 자, 밤사이 유가는 급등했습니다. WTI 기준 다시금 배럴당 80달러 선을 넘어선 모습. 첫 번째 소식은요. 고조되는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군사적 긴장이 다시금 고조되고 있습니다.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을 겨냥한 로켓 수십 발을 발사했고요. 바이든 대통령은 이란이 이르면 이번 주 이스라엘을 공격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란의 자제를 촉구했는데요. 중동 지역 확전 시나리오, 남인호 소장님은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또다시 중동 지역에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들어왔던 소식에 의하면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향해서 미사일을 수십 발 발사했다 그러죠. 뭐 지난번 같이 어떤 방어망이 잘 돼가지고 큰 피해가 없으면 다행입니다만 헤즈볼라 다음은 누가 있습니까? 바로 이란이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어떤 분쟁이 이걸로 국지전으로 끝나거나 일시적인 어떤 쇼크로 끝나면 다행입니다만 이스라엘 뒤에는 또 미국이 있고 이란 뒤에는 러시아, 중국이 우호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우리 경제계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에 마감된 미국 증시도 비교적 좋은 상승 출발하다가 장 막판에는 상승분 거의 반납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동에서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국제 원유 가격은 70달러 초반에서 거의 80달러를 넘어서고 있고요. 또 주가 역시도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는 그런 양상입니다. 자, 저는 이렇게 결론 짓고 싶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란과 이스라엘의 분쟁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제3자의 입장이니까. 하지만 아마 중동전에서는 확전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쇼크를 줄 수 있는데 그것이 방금 말씀드렸던 국제 원유 가격 상승에 따른 여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주식시장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자료화면 나오고 있지만 양측 간의 대립은 불가피하다. 그리고 확전 가능성이 아주 높지는 않다. 왜 그럽니까?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라든가 NSC 안보보좌관이 그 주위에 완전히 항모라든가 이런 핵 잠수함을 다 배치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이 뭐 본격적인 전면전을 하진 않을 걸로 봅니다. 다만 한 가지 뭡니까? 가장 아래 나와 있죠. 정유 업종에 대해서는 호재와 악재가 엇갈립니다. 왜? 원유 가격, 국제 기름 가격이 올라가는 건 호재죠. 그러나 이에 따라서 지금 어떻습니까? 중국의 경기 둔화로 원유 소비의 둔화로 원유 가격이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양비론으로 얽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 있죠. 전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방산 관련주가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이 전쟁이 악재다 혹은 호재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겠고 그 업종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 저는 일단 정유업종에는 조금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방산업종도 관심 가져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란의 테헤란으로 추천한 주요 인사 하마스의 주요 정치 지도자가 이제 암살이 됐기 때문에 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남인호 소장께서는 단기 쇼크 확정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단기 쇼크에 그칠 것이다. 정유주와 방산주 지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란하고 이스라엘의 충돌 관련해서 시시각각 뉴스가 쏟아지고 있죠. 내용 잘 살펴보시면서 대응하셔야겠습니다. 지난주에 폭락장 여파로 이른바 빚투 대량 청산되면서 증시의 신용거래 융자 잔고가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투톱의 신용거래 두 자릿수로 급증했는데 삼성전자가 16.1%, SK하이닉스가 18%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배경과 함께 대응 전략 김선영 대표한테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코님 말씀하신 대로 불과 일주일 전에 경기 침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하면서 우리 시간에 거의 이제 실시간 진단했었죠. 그런 정도로 되게 어려운 시간을 겪었었는데 상황 일주일 만에 거의 끝났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증시가 급락을 하면서 신용 잔고가 17조 원대 초반으로 내려갔던 소식인데 제가 평소에도 신용융자 잔고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리기 때문에 이 부분 오늘 조금 깊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작년 11월 말 이후에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신용 매수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이 가운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두 자릿수로 이제 증가를 하면서 투자자들의 어떤 상승 기대감이 나타났다.
이런 식으로 표시는 했습니다. 일단 시장의 신용 잔고가 줄어들었다는 부분은 일단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신용이 증가했다는 부분 두 파트로 좀 나눠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신용 잔고가 줄어들었다는 건 일단 좋은 일입니다. 그만큼 물량 부담이 좀 줄어들었다고 표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이 신용 잔고만 보시는데요. 신용 잔고와 함께 같이 보셔야 되겠습니다. 예탁금인데요. 고객 예탁금 같은 경우는 지난 목요일이죠. 8일 기준으로 신용 잔고가 17조 원대로 떨어지는 건 맞는데 예탁금도 이제 한 하루 만에 1조 4천억 가량 날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좀 의미가 없어졌나 싶어가지고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는데요. 일단은 이 비율을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보통 40%가 넘어가면은 조정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제가 항상 중간중간에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어제 8일 기준으로 보니까 31.07%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예탁금도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전반적인 신용융자 자금과 예탁금의 비율은 좀 안정적인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 큰 조정과는 좀 거리가 있다. 신용융자 잔고 관련해 가지고 이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종목을 한번 봐야겠죠. 종목 기준으로 계산하시는 법은 일반적으로 이제 신용 공여율을 좀 많이 보실 텐데 여기에 공여율이란 것이 보통 신용 거래 전체 매수량과 전체 상장 주식 수를 비교를 하는 건데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전체 상장 주식 수만 보시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절대 안 나오는 물량, 즉 대주주 물량은 빼고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요거를 보시고 해야 되는데 아예 답을 드리면 보통 이제 비율이 3에서 한 5% 수준이면 이제 안정적이다라고 표시를 하는데요. 계산을 해보니까 일단 요거 대주주 물량 안 빼고 그냥 봤을 때 9일 기준으로 삼성전자는 3.85% 좀 안정적인 수준이었고요. 근데 SK하이닉스가 7.33%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좀 더 이제 부담이 좀 있었고 양쪽 다 대주주 비중이 한 30% 되기 때문에 그걸 따졌을 때는 오히려 삼성전자는 그래도 안정적인 수준에 있을 수 있지만 SK하이닉스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수준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하시되 사실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이런 신용융자 잔고를 감안해서라도 SK하이닉스를 투자 못할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체크하시고 두 기업에 대한 어떤 투자 사이트는 당분간 이어가셔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트렌드포스는 내년 D램 시장 연간 매출 리포트를 내놨죠. 월간 리포트에서 연간 매출 전망을 내놓은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올해보다 D램 시장이 50.5% 내년에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전자닉스의 반등 연속성 여부 오늘 또 주목해 보셔야겠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슈퍼사이클 진입까지 거론되던 원자재 가격이 이제 본격적인 하락 국면에 접어드는 건 아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배경은 무엇인지 이화진 과장께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미국의 이제 헤지펀드가 2016년 이후에 이제 순매수에서 순매도로 이제 갈아타는 모습을 이제 보이고 있는데 일단 지난 30일에서 이번 달 이제 6일까지 순매도 이제 물량만 대략 한 15만 3천 개 이제 계약을 이제 순매도로 돌아섰습니다. 이게 2011년 이후에 가장 큰 이제 규모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에 대한 원인은 일단 미국이랑 이제 중국에 대한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이슈가 계속 최근에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철광석 가격이나 구리 가격, 대독 가격 등 대부분의 이제 원자재 가격들이 조금씩 이제 급락하는 이제 모습을 일단 보여왔습니다. 물론 오늘 같이 이제 중동 전쟁에 대한 이슈에 따라서 원유 가격이 좀 반등하는 이제 모습을 일단 보이고는 있습니다만은 특히 석유 가격이야 중국에 대한 소비 수요가 워낙 이제 작년부터 계속 꾸준히 좀 안 좋았던 모습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일단은 전 세계 시장이 올해 초부터 구리 가격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워낙 이제 가격이 크게 많이 올라왔던 부분도 시장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좀 지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최근에 하락세를 돌아서는 이제 모습이 나왔다라는 거는 물론 이제 수출 국가들이나 아니면 수입 국가들에 따라서 이제 수익성에 굉장히 큰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최근에 중국 제조업 지수도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원자재 가격들의 방향성에 따라서 이런 헤지펀드들에 대한 방향성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원자재 가격 경기 흐름하고 굉장히 밀접하죠. 그런 만큼 원자재 직접 투자도 하실 수 있습니다. ETF 다양하죠. 뉴욕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습니다. 관련 종목도 많으니까 계속해서 주의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도 잘 살펴보셔야죠. 전 거래일보다 7원 넘게 오르면서 1,370원대로 다시 원달러 환율 올라섰습니다. 환율을 끌어올린 배경, 남인호 소장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환율하면 저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그 국가의 경제 상황이다라고 봅니다. 만일 여러분께 이런 질문이 들어왔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한 나라의 경제 여건, 경제 상황이 좋으냐 나쁘냐를 보시면 딱 두 가지만 보시면 된다고 봅니다. 첫째, 환율 동향하고 둘째, 그 나라의 주가 지수를 보시면 그 나라가 지금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 안 좋아지고 있다, 이걸 바로 아실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환율은 어떻습니까? 양날의 검입니다. 양날의 칼입니다. 무슨 소리냐? 환율이 높으면 좋습니까? 낮으면 좋습니까? 이보다 더 어리석은 질문이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환율이 높으면 뭐죠? 물론 수출 경쟁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수출은 조금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수입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출만 하는 국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수입하는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만큼 물가 불안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고, 반대로 만일 환율이 아주 낮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수출 경쟁력이 떨어질 반면에 또 그 나라에 투자를 많이 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끝으로 그러면 환율을 어떻게 보는 게 제일 좋으냐? 일희일비하시면 안 됩니다. 예컨대 어제는 환율이 우리가 급등했죠. 또 반대로 그제는 급락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환율이 급등했다고 불안하고 급락했다고 좋아하고 그렇게 할 게 아니고 트렌드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작년에 어땠습니까? 1,360원, 70원이었다가 작년 말, 금년 초에는 1,400원까지 막 위협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어때요? 요즘은 1,370원대에서 비교적 안정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환율을 주가에 반영시키실 때는 환율이 오르고 있는 추이인가 내리고 있는 추이인가 요거를 잘 보셔가지고 환율이 올라가고 있을 추이에서는 약간 보수적인 투자가 좋고요. 반대로 환율이 강해질 때, 즉 환율이 내려갈 때는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 마인드 가지시는 게 좋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어떤 추이입니까? 일단 저는 환율이 좀 안정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1,390원대에서 이제 1,370원인가. 그러니까 지금은 다시 물론 3분기까지는 지수 박스권으로 보여집니다만 조금은 더 공격적인 그런 투자 마인드 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네, 오늘 또 일본이 전날 휴장을 마치고 다시 돌아오면서 개장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번 주 중국 굵직한 경제지표 발표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안화와 더불어서 엔화의 추이도 여러분 이번 주는 좀 주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가장 빠른 리포트와 공시도 확인해보고 오시죠. 박정원 캐스터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정리해드리는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작과 콘솔 경쟁력으로 어제 또다시 서프라이즈를 발표한 크래프톤. 장 마감 후 주가는 시간의 상한가까지 터치했다가 8.53% 강세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오늘 아침 9개 증권사들이 리포트를 발행한 가운데 모든 증권사들이 일제히 목표 주가를 올려잡은 점이 특징적이었습니다. 이 밖에 K뷰티 관련주 안에서는 희비가 엇갈렸는데요. 코스메카 코리아에 대해서는 목표 주가 상향, 그리고 코스맥스에 대해서는 하향 조정 리포트가 발간됐고요. BH와 메디톡스의 목표 주가를 내려잡은 보고서들도 등장을 했습니다. 먼저 크래프톤 리포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오늘 크래프톤에 대해 게임 섹터 중에서도 투자 매력도가 확실히 돋보인다면서 목표 주가를 기존 33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크래프톤의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컨센서스를 크게 웃돌면서 각각 7,070억 원, 3,321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대부분의 게임사들의 실적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배틀그라운드의 견조한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한 이익 성장에 주목하면서도 국내 게임사들 중에서 중요한 다작 을 위한 지분 투자 확대 또한 바람직한 성장 전략이라며 미래가 더욱더 기대된다고 진단했습니다. 오늘 아침 낮게는 키움증권이 33만 원을, 높게는 상상인증권이 47만 원의 목표 주가를 제시한 점 특징적이었네요. 마지막으로 코스메카 코리아 리포트 확인해 보시죠. 코스메카 코리아는 어제 2분기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62.1% 증가한 181억 원, 매출은 24.3% 늘어난 1,438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K뷰티의 글로벌 점유율이 확대되는 가운데 국내 가동률은 점진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하반기 들어서는 고객군과 품목 증가까지 기대되면서 호실적이 지속될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하나증권은 코스메카 코리아에 대해서 투자 의견 매수를 제시한 가운데 목표 주가는 12만 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 박정원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보면 코로나라든지 독감으로 주변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코로나 입원 환자가 반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진단키트가 품귀 현상을 빚으면서 관련주들이 지금 들썩이고 있는데 시장 안에서 우리 관련 종목들은 좀 짧게 단기 트레이딩에 자신 있으신 분들만 도전을 해야 되는 건지 이화진 과장님께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8월 첫째 주에 코로나로 입원한 환자가 한 861명 정도로 굉장히 좀
좀 많은 부분인데 2월달 이후로 최대 규모라고 좀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면역 체계가 면역력이 좀 약해지게 되면 일반적으로 한 4개월에서 6개월 뒤에 다시 한번 또 재유행하는 이제 모습을 또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번에 8월달에 어느 정도 유행이 끝나고 나게 되면 아마 내년 2월쯤에 다시 한번 더 코로나 이제 그런 재유행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좀 많다라고 좀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WHO 보건기구에서도 우리나라 이제 코로나 환자 수를 체크를 하고는 있지는 않지만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대략 한 3만 8천 명 정도 지금 코로나 환자 수가 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2020년 때는 보다는 뭐 환자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최근에는 워낙 이제 유행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자가 진단 키트나 이제 마스크와 같이 이제 품귀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빠르게 좀 올라올 수 있다라 좀 보일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결국에는 정부에서도 이제 자가 진단 키트에 대한 공급이 본격적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최근에 좀 테마주로 움직였던 진단 키트 이슈도 결국 변동성은 좀 굉장히 좀 커질 수 있다라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어제 셀리드 같은 경우도 뭐 코로나 임상 3상을 준비했던 이제 그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상한가 움직임을 보여왔었던 거고 결국에는 테마는 또 테마로서 좀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당장의 실적보다는 워낙 이제 변동성이 크고 당연히 국가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처를 빠르게 좀 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좀 유의하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들썩이는 관련주 안에서도 좀 실적이 받쳐주고 좀 실체가 있고 다른 모멘텀도 유효한 종목 있나요? 일단은 뭐 이게 단기적으로 좀 한 달 정도 나왔던 측면이 있고 물론 만약에 실적이 반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3분기쯤에 이제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미 주가는 이미 전 그게 대해서 반영을 했다라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추후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러면 내년 1월, 2월에 가냐 그때 또 당연히 국가에서도 충분히 방어를 할 수 있는 기질이 시스템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빨리 이게 변동성이 나왔을 때 나올 수 있을 분들은 나오는 게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유행하는 코로나 보면 독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뭐 걸려도 여러 번 걸리신 분들 아마 뭐 많으실 겁니다. 항체 갖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고요. 저도 이제 만독불가침 신공을 연성하긴 했는데 많은 분들 이미 항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독하지는 않다. 그래서 이번이 이슈를 테마성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화진 과장의 조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급등은 하고 있지만 오래가지 않을 것 같다는 진단이었고요. 코로나19 다만 건강은 조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재유행하고 있죠. 자, 엔터테인먼트 또 카지노 업종 밀려난 주가 회복을 위해서 여름 성수기를 기대했는데 두 업종 모두 실적 부진으로 주가에 적신호를 켰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영재 이사한테 듣겠습니다. 네, 일단 뭐 엔터하고 카지노 모두 지금 실적 개선세가 좋아지기 전까지는 좀 보수적인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있는데 먼저 최근 주가 추이를 살펴보면 지금 7월부터 현재까지 엔터의 사이방의 주가는 평균적으로 한 11% 이상 하락한 상태이고요. 또 외국인 전용 카지노 3인방 주가는 좀 더 하락해서 한 14% 정도 하락 중입니다.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실적이 좋지 못하기 때문인데 엔터 같은 경우는 실적을 발표한 엔터 3인방의 경우 모두 컨센서스를 20% 이상 미달하는 영업이익을 발표하면서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도 어닝 쇼크를 좀 기록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실적 발표 예정인 JYP 엔터 역시 일본 매출이 좀 이연되면서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인 221억 원을 소폭 미달하는 한 200억 수준의 지금 영업이익이 기대되는데 그나마 다른 엔터사 대비로는 컨센서스 미달률이 좀 방어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카지노 역시 지금 컨센서스를 미달하는 영업이익을 발표했는데 그중에서도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어닝 쇼크를 좀 기록한 상황이고요. 그중에서도 또 파라다이스의 이익률이 아주 크게 좀 낮아진 상황인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지난 2월 개장한 국내 최대 규모의 영종도 인스파이어 카지노의 경쟁이 좀 이익률 저하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엔터주 주가는 그래도 상반기보다는 좀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일단 지난해 3분기부터 하락한 그 주가 하락률이 평균적으로 50% 정도는 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낙폭과에 대한 자율반등은 항상 나올 수 있는 구간에 진입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엔화 강세로 전환되면서 엔화 매출 비중이 높은 엔터주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좀 수혜 기대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에 그 주요 아티스트들의
어떤 활발한 공연 활동이 연말까지 이제 이어지는 성수기로 좀 진입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호재성 재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실적이 예상보다 지금 낮게 나오는 상황이 지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 전환을 위해서는 실적 바닥이 좀 확인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카지노 같은 경우는 지금 성수기로 진입한 상황인데 7월이 지금 매출 동향을 이미 발표한 상황인데 이것마저도 지금 현재 지금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경쟁 우려감이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따라서 주가의 큰 반등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히려 경쟁에서 좀 자유롭다고 볼 수 있는 롯데관광개발이라든지 또 배당 매력을 보유한 강원랜드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주가 흐름이 보이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JYP 엔터의 실적 발표가 예고되어 있는 만큼 엔터주에 대한 투자 전략은 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챙겨보고 싶은데 엔터 4사 지금 이익이 많이 감소를 했어요. 2분기 들어서 주가도 뭐 지금 많이 주춤한 상황인데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핫할 때 또 핫했던 종목이 JYP 엔터거든요. 그래서 지금 물려 계셔서 손 놓고 계신 분들 정말 많으실 거란 말이죠. 하반기에는 좀 다릅니까? 엔터주 아니면 좀 더 시간을 갖고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실적이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 확인된다면 또 빠르게 상승할 수 있는 것이 또 엔터주입니다. 왜냐하면 하반기엔 실적 괜찮습니다. 실적이 하반기에는 좋아질 수 있다고 일단은 보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보셔야 될 것은 어떤 그 신규 IP들이 기존 IP들을 좀 어떻게 좀 커버를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존재하느냐 그리고 어떤 이 음원이라든지 공연 외에 어떤 특정 부분에서의 어떤 모멘텀이 존재하는지도 좀 꼼꼼히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지금 다른 섹터가 조금 주춤해질 수 있대 엔터가 반등에 성공할 가능성은 조금 남겨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엔터 관련 종목들 그래도 하반기에는 좀 달라야죠. 반등을 한번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지노 엔터주 투자 전략 정비해봤고요.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 보죠. 유한양행의 국산 신약 렉나자의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유한양행도 실적 발표가 예고되어 있는 가운데 이달 안으로 미국 FDA 승인 기대감을 높이면서 연내 매출액 1,000억 원 돌파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유한양행의 주가 전망 김선영 대표님께서 좀 짚어주시죠. 네, 뭐 아마도 본격적으로 조만간 이제 금리 인하기가 도래할 겁니다. 이에 따라서 금리 인하 수혜주 찾기 아마 여러분 하고 계실 텐데 그중에 대표적인 기업이 바이오 제약주니까 이거 관련 한번 체크해 보시죠. 유한양의 국산 신약이죠. 렉나자의 올해 1사분기 매출이 나왔는데 189억 원을 올리면서 연내 1,000억 원 매출 돌파에 가능성이 높였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일단 렉나자 병행요법은 이달 내 미국 FDA 승인 기대감을 높이는 등 K 신약 기술 개발의 어떤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K 기술력의 어떤 입증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EGFR이라고 하죠. 이제 변이 비소 세포 폐암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데 보통 이제 3세대 이제 표적 치료제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외산 약제 의존도가 높습니다. 근데 사실 치료 수요가 굉장히 높은 분야여가지고 항암 수요 분야의 어떤 국내 첫 국산화 주자로 평가되고 있는 이제 국내 신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가장 최근인 1분기 기준으로 유한양의 매출이 4,446억 원 정도 나옵니다. 이번에 2분기 익스펙테이션이 5,283억 정도 나오니까 1,000억 원이면 분기 매출의 20에서 25% 수준이고요. 절대 낮은 수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전체 예상 매출액이 보니까 이제 예상 익스펙테이션이 2조 원 정도인데 거의 한 5% 되니까요. 어쨌든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예정대로 FDA 승인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제 국내 제약사가 후보 물질을 글로벌 빅파마의 기술 이전해가지고 항암 치료제까지 출시한 거의 첫 사례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되게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국내 제약업계 전체에 좀 좋은 선례를 그대로 선물하는 느낌이 될 것 같은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체크해 보시고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와 함께 잘 아시겠지만 올해부터 2026년 전후로 해가지고 글로벌 블록버스터 의약품에 대한 그 특허 만료가 쭉 연결이 됩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관련으로 경쟁력 있는 바이오시밀러 관련 기업들도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공략 속도가 우리나라 기업들이 공략 속도가 좀 빨라지겠죠. 이에 따라서 삼성 바이오 에피스를 가지고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같은 기업들도 같이 한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기업 중에 뭐 어떤 게 좋다라고 이제 평가하는 것보다는 이제 두 기업 중에 여러분들의 어떤 투자금이나 상황에 맞는 기업을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어쨌든 바이오 제약 관련 기업들은 금리 인하기에 수혜주니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사실상 기준금리 이제 줄줄이 인하할 게 지금 예정이 돼 있죠. 제약바이오주에는 조금
긍정적인 신호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9시부터 트럼프하고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하고 대담을 하게 됩니다. 전기차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할지 굉장히 궁금한데 국내에서도 지금 호재와 악재 계속 번갈아가면서 나오죠. 전기차 화재가 국내 배터리 업계에는 호재가 될 거다. 전체 전기차 업황에는 악재가 될 거다. 말이 많은데 우리 남인호 소장님은 이 2차 전지 투자 전략 어떻게 정비해야 됩니까? 우리 투자자분들. 네, 지금 우리 투자자분들이 가장 염두에 두실 말씀은 이 네 글자입니다. 우리가 흥진 비례는 전부 아시지 않습니까? 흥한 일이 많이 있게 되면 결국은 안 좋은 일이 있는다는데 저는 우리 2차 전지는 비진 흥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쁜 악재가 다 끝나면 그다음 뭡니까? 호재가 나온다. 이 말씀 드리겠는데요. 방금 우리 앵커께서 말씀을 주셨던 대로 잠시 뒤에 트럼프하고 일론 머스크가 SNS로 이제 인터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재미 보장한다. 봐라 얼마나 재밌는가. 재밌을 것 같아요. 아마 제가 볼 때 이런 질문 나올 것 같아요. 아니 트럼프 씨 내가 그렇게 많은 돈 후원하겠다는데 왜 자꾸 우리 2차 전지 공격합니까? 전기차 공격 아마 그래서 멋진 아마 일성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늘 말씀드리죠. 시가총액 순위가 올라가는가 내려가는가. 지금 랭킹 3위인 LG엔솔이 지금 3위인데 2위 하이닉스를 잡기는 금년에는 불가능합니다. 왜? 2배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뭐가 가능하냐? 지금 최근에 LG엔솔의 저점, 삼성 SDI의 저점,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의 저점을 더 이상 9, 10, 11, 12, 4달 동안 더 밑으로 안 가면 됩니다. 그 가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LG엔솔은 31만 1,000원이고요. 삼성 SDI가 29만 5천 원입니다. SK이노베이션이 9만 2천 원입니다. 제가 왜 일일이 이 말씀 드리느냐? 지금 너무나도 많은 호재와 악재가 복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차 전지가 이제 사야 된다, 팔아야 된다 이런 이분론적인 접근보다는 보유를 하고 계신 분은 이제는 저점을 잡을 기회를 잡으셔야 되는 거고 LG 2차 전지 하나도 안 가지고 계신 분은 저는 5%는 최소한 투자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계좌에 결국은 10% 정도 2차 전지를 보유하시는 것은 매우 현명한 투자 전략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자, 오늘 개장 전 체크포인트 김영재 이사께서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했지만 엔비디아는 4% 상승했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반등할 수 있는 주식 1순위로 선정되었고 UBS가 매수 추천과 목표가 150달러로 상향 조정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넷마블이 캐주얼 RPG 게임 7개의 대지의 키우기를 174개국에서 출시하는데 이번 신작은 글로벌 인지도가 있고 또 글로벌 매출 비중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최근 2분기에 좋은 실적을 발표해도 주가가 급락한 바 있기 때문에 신작의 흥행이 나타날 경우 주가가 좀 반등이 좀 크게 나타날 수 있다. 고려 좀 해보실 수 있는 것 같고 오늘도 많은 기업이 실적 발표하는데 그중에서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컨센서스를 소폭 미달할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하락하는 곡물 가격 또 낮은 밸류에이션 매력 등으로 대기하고 있던 매수세가 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제 시간의 특징주로 최근 강한 상승을 보였던 코로나 관련주들이 소폭 상승 하락했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전기차 화재와 관련한 대응책을 좀 신속하게 추진하라는 요구한 점이 알려지면서 전기차 화재 대응 관련주가 대거 상한가 시간으로 진입했다는 점도 오늘 전기장에서 좀 단기 변동 확대 가능성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분과 함께 개장 전 전략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